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오늘부터 30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려니까 좀 피곤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30분 일찍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오늘 힘차게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방송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총 90분간 이어지니까요. 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도 있으셨어요. 네, 30분 늘어난 만큼 자세한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앞으로 7시 반에는 스튜디오에서 9시에는 야외에서 날씨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 날씨 아이보니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참 겨울처럼 추웠는데요. 오늘은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 호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0.3도로 시작해 무척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3.1도로 예년과 비슷해 어제보단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기질 깨끗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저녁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5도, 대전 2도, 부산은 10도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과 전주 14도, 대구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수요일 서울이 0도,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처음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공기가 많이 건조해졌죠. 이 건조한 공기는 눈의 피로를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에 눈 위에 올려놓으면 눈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한 주를 상쾌하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피플앤이슈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7박 8일의 긴 일정만큼 일화들이 하나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눈에 띄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계속한 동남아 순방 진행 중 아닙니까? 이제 갖가지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오프닝 시작으로 할 것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하나의 이제 짧은 재미난 일화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길어지고 또 하여간 이 순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일정은 공식 카메라만이나 네네. 뭐 이런 이 청와대가 그렇죠. 못 찍고 이 윤영찬 수석이 직접 가서 찍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때 인도네시아 정상이 카트를 직접 몰고 문 대통령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종의 시장으로 이제 가보자 해서 카트가 천천히 가다가 급작스럽게 속도를 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영찬 수석이 하다가 그대로 이제 카트 뒤를 뛰었군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이제 뛰어가서 그 카트에 찍은 모습들, 그다음에 시장에 있었던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직접 담아낼 수가 있었네. 직접 이제 담아내는 카메라에 담은 윤영찬 수석인데요. 다행이네요. 네. 카트를 탄 게. 또 윤영찬 차라도 수석이 탔으면 어떻게 쫓아갔어요?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것들 아주 커트나 화면 같은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러네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야. 그런 것들도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예. 저 친밀한 장면에 윤현천 수석의 로고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한국은 물론 동남아 정상들 사이에도 가장 화제가 된 일화가 바로 김정숙 여사에 관한 얘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에피소드는 윤영찬 수석에 대한 것이고요. 뭐 또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내용. 더 뭐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금슬이 지금 이제 순방 국가에 굉장히 이 영부인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지금 잘 보시면은요, 지금 방명록을 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앉게 됩니다. 네. 이제 서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네. 펜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바로 저기에서 이제 펜을 펜 달라 하니까 아, 펜을 딱 네. 주죠. 아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고 뭐에 있는데 배 있는 거잖아요. 예, 저때 이리아나 여사의 저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걸 보고 이리아나 여사가 약간 깜짝 놀라면서도 환하게 오. 웃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남아권은 아직도 이슬람 문화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남녀 차별이죠. 남자의 예, 위치가 우월주의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있는데 이제 김정일 여사가 막 펜 네네. 달라고 하고 딱 네. 하고 하는 모습이 네. 저쪽 이리아나 여사는 되게 부러웠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이제 동남아 순방길도 굉장히 좀 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동남아 국가들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될 수도 얘기하잖아요. 있겠네요. 예, 금술 좋은 부부들 보면 뭐 현이라든지 네, 뭐 최수종 씨 이런 분들 보면 우리 남자들은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이런 그 에피소드들 이제는 뭐 익숙할 정도입니다. 네. 취임 당일부터 뭐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의 닭살 에피소드는 사실 취임 전부터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나이 차이가 7년 정도고요. 경희대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경희대 법대고 이제 김정숙 여사는 피아노 전공, 맞아요. 이제 음악. 음대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 운동 현장 당시에 만나게 된 거예요.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네. 김정숙 여사 학교 가다가 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닦아주면서 예, 예. 그때부터 사랑을 싹트게 됐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군대, 감옥 또 고시 공부하러 돌아다니고 그 뒷바라지를 김정숙 여사가 하다가 네. 직접 본인이 먼저 언제 결혼할 거냐, 프로포즈는 안 할 거냐라고 하면서 예, 예. 본인이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라고 하고 본인이 프로포즈란 이제 그런 일화였었었는데요. 네. 또 뭐 모든 인터뷰에서 김정숙 여사가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순방 중에도 네. 네. 또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가 화끈하신가 봐요, 성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모레까지 이어질 순방에서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들어올지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주말 성심병원 간호사들이라는 검색어가 화제였는데요. 한 간호사의 폭로가 시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요일 밤부터 잠깐 시작이 됐다가 뭐 오늘 아마 이번 주 내내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한림대 의료원 산하의 성심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한 간호원이 SNS를 통해서 저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저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을 정도로 네. 실제 영상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이게 근데 저 춤을 추고 있는 분들이 바로 간호사예요. 예, 성심병원의 간호사인데 네. 실은 이제 저기에 이제 저 간호사는 저걸 올리면서 저 상당수 간호사들이 저 춤을 강요당했고 옷도 일부러 짧게 입고 뭐 가슴도 패이게 입으라고 하면서 네. 저때 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글과 저 영상이 올리게 되니까 네. 이때까지 참았던 불만들이 이제 본물처럼 나오면서 이제 속속 다른 간호사들의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오디션을 봤답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세워놓고 이제 당시에 뭐 팀장이라든가 수간호사가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예. 오디션이 어떤 식이었겠습니까? 춤을 춰봐라. 아니죠. 외모가 뭐 이런 외모에 식으로 대해서. 아마 했을 거 아니니까 네. 해당 오디션을 본 간호사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참 화가 났었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폭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디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걸그룹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그 가수들을 뽑을 때 쓰는 단어가 오디션인데 예. 간호사들과는 이게 협의가 된 건지 사전에 굉장히 그렇지가 궁금하네요. 않고요. 이게 무슨 협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또 건 하나 없었을 텐데. 그 오디션 내용에서는 체중, 예. 또 신장까지도 체크를 해서 뭐 합격, 불합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협의도 없었고 이게 춤 연습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길 연습을 위해서 굉장히 편법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좀 하다가 저녁 근무 시간을 빼서 춤 연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간호원이라는 근무 중에서는 이제 밤샘 근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호원들은 밤샘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집에 못 오전에 가고. 연습이 있다면은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환자의 안전에까지도 영향을 그러네요. 미치는 이제 그런 일이었어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간호사의 폭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야 사회적인 지탄, 도덕적인 지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을 어기는 네. 불법 행위 정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폭로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아까 말해도 춤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떤 날은 이제 쉬는 날도 있고 어떤 네. 간호사들은 뭐 이렇게 못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병원 측에서 그날에 연차 휴가를 써라.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할 때 그러니까 유급 휴가라는 것이 쉬어야 되는 건데 네. 유급 휴가를 쓰고 와서 저 춤 연습을 해라. 어.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엄연하게 불법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신청하지 않았던 연천 휴가가 딱 근무표에 나와 있고 네. 이때 가면은 춤 연습을 해야 되고라는 예. 것이었고요. 예. 또 다른 편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춤 연습이라는 것도 예. 병원의 공식 행사 아닙니까? 성실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의 수당을 줘야죠. 맞죠. 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그렇죠. 있죠. 근데 그 누구도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예. 어제 나온 뉴스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네.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간호사들을 강제 동원해서 춤 연습을 시키고 한 게 도대체 뭘 위해서냐는 거예요. 의료원 네. 측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이게 이제 한림대 의료원의 성심병원, 뭐 우리나라의 굵직한 네. 뭐 대형 뭐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병원 측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네. 이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왜 그렇게 노출이 심하고 막 선정적인 춤을 췄느냐? 요즘 댄스곡을 맞춰서 하다 봤는데 요즘 댄스곡의 어려워서? 걸그룹들이 노출이 심하고 그 걸그룹 댄스가 선정적 아니냐? 아.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명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강요에 대한 문제 역시도 네.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 이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뭐 자발적으로? 예, 모습이었고 지금 나온 것처럼 나이 많은 교수님들도 장기 자랑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왜 네. 유독 간호사들만 불만을 제기하느냐. 뭐 이런 입장을 전했었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이것은 확답을 못했습니다. 즉 시간의 수당 안 준 거. 네. 간호사들 의도와 다르게 연차 수당을 그냥 강제로 근무표에 배급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과연 이제 노동부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간호사들의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권리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그럼요. 예, 네.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피곤하면 그게 그대로 환자에게 영향을 갑니다. 간다는 거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죠. 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틀 전에 충북 보은의 한 토굴 안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네요. 네, 이게 참 요즘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이제 11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충북 보은의 내북면의 한 토굴입니다. 이 토굴은 참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우연하게 저 토굴 속에서 마대자루가 발견이 됐고 그것들을 열어보니까 이제 3개의 마대자루 속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경찰에 알려졌고 경찰이 이제 확인을 했겠죠, 신원을. 네,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청주시의 40대 후반의 네. 이제 여성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일단은 많은 주위의 전원에 따르면은 이 40대 후반의 여성은 60대의 남자친구가 있었다라는 네. 이제 전원을 들었고 그 남자친구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이 CCTV 속에서 둘이 그러니까 실종 신고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화면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럼 유력 네. 용의자는 그 유력 남자친구네요. 용의자가 된 예. 거죠. 게다가 예. 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곳, 이 내북면의 폐광 일대를 두루 다니는 모습도 네. 현장 CCTV에서 또 이 남성이 밝혀진 겁니다. 예, 예. 예. 바로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 예. 1차 이제 확인까지 조사까지 했었었고요. 네. 남성이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는데 네. 여기서 두 번째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이 남성이 집에 돌아가서 네. 음독 자살을 하면서 아. 이 용의자로 파악이 되는 남성까지도 네. 예.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이건 미국으로 수사가 빠지네.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유서까지도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자기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는 안 했다라는 쪽으로 진술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유서에서는 이제 자신은 이 범행과 관계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막상 본인은 또 음독 자살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찰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문제는 이 용의자가 아주 확실한 피의자인 건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채 불과 이틀 만에 사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첫날 바로 뭐 했었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예. 구속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사건 종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의자가 뭐 CCTV 화면이나 이런 거에 있었지, 또 이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단정질 수 네, 없기 네. 때문에 사건 종료도 좀 힘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탐문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건 그 여인의 또 안타까운 죽음도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이 미용실에서 내가 먼저 묻기 전에 이 최종 가격을 좀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머리 시작 전에 최종 요금을 알 수 있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법부에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 최종 지불 가격, 그러니까 미용실에 갔었을 때 본인이 내야 될 마지막 금액을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요. 모든 금액은 아니고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서비스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이제 미용실 측에서 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고객한테. 근데 저게 왜 시작이 됐었는가? 작년에 충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이 그냥 간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네. 머리 좀 잘라달라고 했는데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기 이것저것 막 미용실 서비스를 한 거죠. 아. 그러면서 52만 원을 아유. 청구를 했고요. 이제 이 사안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청원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도 52만 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용실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다른 데는 것 같아요. 가면은 물건 살 때 반드시 얼마에를 묻게 돼 있는데 네. 유독 머리만은 네. 가면은 그 묻는 게 마치 서로 안 미안한, 묻죠. 네, 미안한 약간 어떤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돼 있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네. 사실 그동안 이 가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격을 제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토로하지도 못했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듭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한중 양국이 그동안의 사드 갈등을 1년 만에 봉합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으로 다시 요커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확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네. 돌아오는 어쨌거나. 것을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거죠. 확연히 시작을 하고 네.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이제 연예인들에게 먼저 이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 시작이 됐죠. 금한령, 한한령을 통해서 TV 출연 금지가 됐고 올 초부터는 이제 관광객들을 막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유커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절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제주도 내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동이 완전히 이제 내수가 무너졌고요. 실질적으로 내수의 핵심이 소매 판매 지표라고 하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좋은데 네. 이 사드 관련 경제 보복으로 내수가 무너져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좀 이 둘 사이가 네. 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이 특히 먼저 전향적으로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을 좀 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특히 이번 지난 주말 명동에 가신 분들은 이 중국인들의 모습들, 그 중국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서서히 다시 들리고 있고, 라라이 뭐 이런. 예, 그런 게 들리고 있고, 네. 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해고를 했었어요. 예. 왜 안 오니까. 예. 근데 지금 명동 쪽에서는 아. 다시 이 중국어 가능자들을 뽑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가 수출은 워낙 좋으니까 예. 네. 내수까지 다시 이 유커들의 힘을 통해서 유통까지 돌게 된다면 한국 경제 한 큼 더 성큼 더 청신호네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중국 내부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응도 이쯤 되면은 뭐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11일이 우리는 빼빼로데이인데 네. 중국은 이제 광군제라고 해서 네. 빅 슈퍼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행사에 드디어
한국 연예인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지현 씨 지금 광고에 다시 나왔고요. 그래요? 또 공효진 씨 역시도 전지현 씨네요. 네, 전지현 씨 야. 나와 있죠. 공효진 씨 역시도 지금 이번 광군제 세일에 홍보 모델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중국판 플라이데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쇼핑을 할 텐데 지금 한국 업체의 화장품, 예, 한국 예. 의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5위에 들었다고. 예, 지금 소식이 4위를 기록하게 아, 되면서 그래요? 이것은 결국 중국 그 인민들 역시도 예. 그동안에 너무나 얽매여 있었는데 네. 역시 한국 제품 아니겠느냐. 어. 이래서 일단은 좀 훈풍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긴 크다 느낀 게 네. 광군절 하루 동안에 28조 원어치가 팔렸다니. 네, 작년 기록이 25조였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엊그제 28조 원이 하루에 팔린 겁니다. 하루에 매출액이. 네. 정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 중국이 우리에게는 또 새롭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스마트 농업이 네. 큰 트렌드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 열리고 있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서 이 스마트 농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폭죽과 함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막을 올립니다. 관람객들은 무인 굴착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딸기가 적당한 햇볕에 노출되도록 개발한 스마트 농법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자연의 건강을 담다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번 박람회는 21개국 250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농민들이 이 제품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이들 알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이 가져지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의 농축 특산물 판매관을 확대하고 해외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을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은 물론 4차 산업 관련 미래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기계 이런 거 뭐 좀 수월히 농사 짓고 뭐 자꾸 개발해가고 뭐 세밀하게 일이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죠. 관람객들은 또 원예 치료 체험과 복조리 만들기 등 20여 가지 다양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진주가 우리나라에서 신선 농산물 생산도 1이고 수출도 1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세계 속의 농산물 도시 진주를 알리는데. 박람회는 19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계속됩니다. 채널A 배영진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쉬고 다시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독 월요일이 힘들어서 우리가 월요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매일 아침이 정신없고 너무 바쁘겠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 모두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바로 매일 아침 부른 무심코 걸은 이거 병을 부른다. 예. 뭘까요? 네, 바로 아침밥이네요. 그러네요. 아침밥이네요. 예. 네, 여러분이 오늘도 지나쳤을지 모르는 그 아침밥이 비만이나 성인병 그리고 심장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네. 아침밥의 진실뿐만 아니라 1분 1초가 아까운 전쟁 같은 아침 10분이면은 차릴 수 있는 간단한 아침상 네.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편미정 요리연구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은 챙겨 먹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듭니다. 밥 한 숟갈 뜨는 5분, 10분보다 5분, 10분 더 자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꿀잠이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5분, 10분 더 자는 거고 이제 꿀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자고로 꿀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 위험도가 올라가죠. 네. 예. 근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네. 이제 오늘 아침 혹시 드신 분? 저는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먹습니다. 오. 편미정 쌤이 지금 찰 거 아니에요. 뭐로 먹고 옵니까? 여기 와서 먹으면 되는데. 그 지금은 안 드신 거네 아직은. 근데 아침에 진짜로
우리가 저 30분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네, 그거 쉽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5분, 네. 10분이 꽤 큽니다. 자연스럽게 거르게 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상당히 많이 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거의 되는데요. 안 드실걸요. 그 결식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아침 결식률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남자분들이 29.5%, 오, 여자분들이 26.1%로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 정도가 안 먹는다. 예, 그런데 통계 자료를 해보면은요, 좋은 건 좀 더 많이 하시고요. 네. 나쁜 건 일반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거의 남자분들은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드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네, 하면 네. 이 꿀잠에 의한 시간 부족이 예. 70%를 차지했으니까 야. 아침 진짜 챙겨 먹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우리 요리 연구가신데 편미정 씨는 아침 드세요? 오늘은 못 먹고 왔어요.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 하시는 분은 안 거르는 이 드시니까. 현실이 참 씁쓸한데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네. 거르는 이 아침밥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심장병이나 석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네, 아침밥이 중요한 건 이제 아침밥 때문에 이런 병이 유발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네. 보시면은요. 예, 아침 식사 거르는 습관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내장병이 내장부터 올라갈 수가 있죠. 그다음 뭐 당뇨병 위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일단 없애는 것부터 예. 아침밥부터 없애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밥 안 먹었으니까 난 다이어트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그 김현욱의 굿모닝 바로 앞에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정확히 나왔어요. 뭐냐면 저열량 식단을 자꾸 하시면 신진대사가 줄어들어서 예.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데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밥을 계속 안 먹게 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흔히들 그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네네. 더 폭발적으로 체중이 원상복귀가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챙겨 드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것도 참 놀라운데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심장병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침을 안 먹으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배고프죠. 예, 그렇죠. 예, 배고프면은 한 10시나 10시 반쯤 되면 네.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게 돼 그리고 있어요. 우리 아점이란 걸 먹잖아요. 예, 아점도 있지만요. 네. 학교 그 회사에서 있을 때는 아점을 못 챙겨 드시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달달한 커피, 달달한 음료, 간단히 먹은 빵.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침보다 열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이 또 바로 붙게 되면은 과열량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예. 과도한 영양소 섭취가 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심장이나 심혈관 쪽에 무리를 줘서 오히려 더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듣고 보니까 그냥 아침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아침밥 자체가 이 전신 건강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꼭 네. 아침밥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드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인병과 연관성도 굉장히 네. 높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이 그 여성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침을 안 먹을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예. 자그마치 20%나 높아졌다고 얘기를 오.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네. 식사를 하셔야지만 네. 인슐린이나 당 관리가 잘 되는데 네. 그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인슐린이나 혈당 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그 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까 당뇨병 발병 위험 20% 자막이 2개나 나갔는데 당뇨병 발병 위험도 20%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뇌출혈 위험이 약 4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이 하나 빠졌어요. 예. 뇌출혈도 위험해요. 예, 뇌출혈의 직접적 네,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굶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네,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굶고 네. 회사 갔어요. 맞아. 상사가 또 스트레스 주죠. 아유. 네. 업무 스트레스 더블 오고요. 스트레스. 그럼 이게 뭐 3중, 4중고 네. 스트레스가 오니까 네. 결과적으로 뇌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맞아요. 뇌는 그만큼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예. 순간적으로 이제 예. 뇌출혈과 같은 것들이 발생 연료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아침밥은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네. 많이 밑밥을 깔았어요. 네, 차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죠? 네. 어떻게 먹느냐. 그냥 단순하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침을 또 공들여서 먹기도 힘들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레시피들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예. 10분 안에 차리는 아침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분이요? 10분? 네. 야, 10분이면 굉장히 벅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 속성 강의식으로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고 영양소도 만점이고 뭐 짧다고 해가지고 뭐 별로 인스턴트나 이런 거 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요리 레시피 다 있고 또 응용해서 먹을 수까지 있는 그런 음식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10분이면 오케이인 아침 밥상 지금부터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준비가 되죠? 자, 일단은 네. 아침밥을 10분 안에 차린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재료들로 차리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앞에 잠깐 나왔죠? 예. 야, 재료들을 딱 보면 굉장히 이게 과연 10분 안에 가능할까 싶은 재료들이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일단은 10분을 떠나서 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재료예요. 네네. 맞아요. 토마토, 네. 계란, 무, 두부, 고등어. 이런 거는 그렇죠. 냉장고에는 뭐 다 거의 다 있는 재료들인데 네.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뭘 만들지? 왜냐면 이런 재료들로 10분 안에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집에서 보면 냉장고에 다 있으신 재료들이에요. 네. 그 재료들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된장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무침이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국, 찌개 이런 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 그거 할 수 있는 만능 된장 만들어 볼게요. 만능 된장. 네. 예. 만능 된장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찌개나 뭐 국 이런 게 있을까요? 찌개, 국, 또 네. 무침도 가능하고요. 어. 지금 만들어 볼 된장찌개도 있고 아니면 네. 강된장 뭐 이런 것도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만능 된장은 네.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를 맞아요. 아침에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네. 아침에 바쁜 시간에 예, 이걸 활용을 활용할 수가 예. 있다. 네, 맞아요. 이 얘기예요. 네, 된장 이제 5큰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된장? 네, 깨도 동량으로 5큰술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간마늘 1큰술. 네. 그러니까 된장과 깨가 1대1로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참기름, 그다음에 설탕 반 큰술 이렇게 넣어서 네. 섞어 주시면 정말 간단한 장이 완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의 장점이 뭐냐면요. 네. 이미 발효 과정 중에 소화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편하고요. 소화기관에 부담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만약에 포식을 하면은 부담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 같은 거를 네. 이제 국물에서 먹거나 하게 되면 예, 예. 부담이 없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 네. 아침에 부담이 없는 좋은 이제 식재료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만능 네. 된장 벌써 완성이 된 거죠?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이걸 간단하네요. 활용해야죠. 네, 네. 이걸로 이제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된장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제가 예리한데 네, 토마토와 된장이 어떻게 어울리죠? 토마토는 우리가 뭐 스파게티라든지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서구적인 아침을 차릴 때 많이 쓰는 재료인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장과 어울리죠? 보통 샐러드 많이 드시는데요. 네. 된장에 넣으시면 토마토의 그 감칠맛이 살아나고요. 또 그래요? 염분도 낮춰주고 된장의 그 특유의 맛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요. 그 네. 토마토 소스해서 먹는 이유가 토마토 자체가 감칠맛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된장이 감칠맛이 좋으니까 이 두 개가 딱 합치면 감칠맛의 상승 효과가 생겨서 맛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정말 남들 주기 싫은 감추고 싶은 맛이 되는군요. 좀 어거지였죠?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육수 넣어주시고요. 아, 이 육수는 뭐죠? 요거는 뭐 멸치 육수도 괜찮고 다시마 아무거나. 육수도 괜찮아요. 멸치 네. 육수나 다시마 육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저녁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네. 아침에 이걸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예. 정말 없다고 하시면 그냥 물 넣으셔도 그냥 물 해도 괜찮고요. 되고. 네네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끓여야 되는데 아이고 육수를 안 해놨네.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물도 괜찮다. 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어 오는 만능 만능 된장이에요. 요거 된장을. 넣어서 조금 풀어주시고요. 이게 저는 된장국 끓일 때 된장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네, 짜질 짜기도 수 하고 있기 하니까. 때문에. 네, 맞아요. 요거는 3컵 기준에 물 3컵 기준에 2.5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컵 기준에 2.5컵 되게 어렵다. 2숟갈 정도, 네. 2숟갈 반 이게 네네네. 넣는데 한 컵에 한 0.8. 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됐어요. 예, 대충 물 넣고 된장이 짜작짜작 할 정도로 네. 흘러낸다. 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딱딱한 감자랑 애호박부터 넣을게요. 그렇죠. 네. 이걸 좀 끓여야 되니까. 네, 익어야 맞아요. 되니까. 예. 그럼 토마토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죠? 감자가 반쯤 익으면 토마토를 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생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서 넣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된장국에 너무 많은 게 안 들어가네요. 네. 근데 이게 껍질 벗기는 게 굉장히 잘 벗겨 오셨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씻은 토마토에 네.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네, 이렇게 음. 십자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칼집을 내, 썰지 네, 말고. 네, 많이 썰어주시는 말고 껍질만. 네. 아. 칼집을 낸 다음에 네, 요거를 예. 이제 이렇게 끓는 물이 있어요. 네. 아. 그냥 벗기는 게 아니군요. 네, 끓는 물에 네. 넣어주시고 네. 익혀요. 네, 살짝만. 살짝. 한 30초 아, 이렇게 되면 정도? 껍질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끓는 물을 부으면. 끓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익은 감 껍질 벗기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생감은 예. 안 벗겨지잖아요. 다른 우리가 그 가공적으로도요. 네. 과일 껍질을 그 벗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껍질이 축축이 돼요. 그래서 아래 거하고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삶은 고구마도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네. 그러네요. 지금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네, 그래서 훅 예. 일어나죠. 지가 알아서 껍질을 벗는다. 예. 와. 이렇게 바로 하시면 좀 뜨거우니까 예. 찬물에 다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칼집을 넣으셨잖아요. 네. 칼집이 뭐냐면은 껍질이 이렇게 수축되는데 칼집을 안 내면 그 껍질이 서로 엉켜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싹 미리. 자르면 거기부터 이렇게 확 벗겨지게 되는. 지가 놀라가지고 옷을 막 벗었어요. 야. 지금 막 벗겨져 있잖아요. 네, 너무 잘 벗겨지죠. 그러네요.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식감을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거지. 우리가 그 토마토는 껍질째 먹는 채소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껍질에도 이제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고. 예. 실질적으로 모든 그 채소나 과일들이 껍질 부분을 먹을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된장찌개에 그러니까. 넣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껍질이 남아 있으면은 저 속에서 애들이 벗겨져 가지고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그러니까. 영양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잘라 네. 드시는 게 좋은 되는 요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반쯤 익었으면 네. 토마토를 익었을 때 넣어주시면 토마토, 되고요. 껍질 벗긴 토마토를. 네, 한 개 분량 넣어주시면 돼요. 씨를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은데 네. 아까와 같이 껍질과 같은 의미로 만약에 좀 불순물이 뜨거나 이런 걸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면 싫어하시는 네네네 분들은. 이렇게 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막 걸쭉한 게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넣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찌개를 해가지고 네. 된장국 레시피인데 요거를 조금만 더 졸여서 스튜처럼 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자 들어갔으니까 네. 탄수화물 들어갔죠. 네. 토마토 들어가니까 예. 채소 들어갔죠. 네. 호박 들어가면서 영양적 균형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럼 거의 강된장 아니에요? 돼지 졸이면 조금 그죠? 네, 그죠. 예, 돼직돼직하니까. 근데 그건 아무래도 10분 안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10분 안에 하는 10분 안에. 네. 그 다음 Just 10 minutes. 네, 다음은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저희 고등어 무조림을 할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일단 된장찌개를 끓이면 저렇게 된다. 예. 네, 맞아요. 아침밥과 함께 첫 번째 요리 드셔도 되고. 완성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무조림은 전자레인지로 할 거예요. 네. 네. 전자레인지로 할 거여서 이렇게 생선을 넣어. 전자레인지로 네, 전자레인지로 네. 활용할 거고. 근데 이제 고등어는 네. 사실 손질하는 게 오래 걸리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미리 전날에 좀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통조림 이용해주시면 통조림이 있구나. 너무 간편해요. 통조림이 있으면 예. 통조림이 있으면 무만 익으면 되니까 시간도 네. 훨씬 단축되고요. 생선 통조림 이용하셔도 맛도 똑같고 좋아요. 네, 급할 경우에는 고등어 통조림을 활용하시고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전날에 어차피 고등어 같은 거 손질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아침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양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네. 고추장, 자, 고등어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네. 자, 지금 고등어도 있고 고등어 통조림도 활용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 이제 양념을 하고 있는데 고등어는 몇 등분을 해야 됩니까? 전자레인지 할 때는 많은 양을 하기에는 좀 안 좋고요. 네. 한 2조각에서 3조각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4등분 해가지고 네네네. 반 정도 넣으셔라. 네. 예. 이렇게 매실액, 간마늘, 네. 고춧가루, 매실액, 간 마늘, 네, 네. 고추장, 청주, 청주. 야. 네,
청주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는 식재료죠. 이거는 간장. 간장 넣고요.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살림문화 엄지척을 보면서 요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일전부터 보면은 뭐 고춧가루, 청주 이런 걸 굉장히 많은 요리에 활용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쉽게 너무들 아침에 생방송 중에 하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요리 그러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니까 물론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린다는 거죠. 네. 고등어찜 하면 이거를 뭐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에 올려가지고 오랫동안 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랑 양파는 채 썰어줬거든요. 무는 좀 큼지막하게 썰어주시고 요거까지 이렇게 합쳐. 근데 이 무도 고등어하고 어떤 궁합이 잘 맞나요? 저기 선생님 근데 이게 다 익었으면은 이거 좀 네네네. 제가 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짜지니까. 네네네. 맛있게 됐네요. 네. 자, 이거 내려놓고 이제 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고구마 같은 거 드시고 나면은 동치미 국물 하나 쫙 드시잖아요. 시원하죠. 그 뭐냐면은 그 무 속에 그 아밀라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분들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아밀라제는 칩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막 소화 효소들도 잘 안 나오고 소화가 안 될 때 뭐 빵이든 밥이든 드시고요. 이렇게 무 같은 거 하나 딱 드셔주셔야지만 소화가 뻥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무를 이렇게 같이 궁합적으로 맞추는 거 좋고요. 또 고등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비린내가 날 소지가 있는데 무는 약간 알싸한 그런 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등어 향을 싹 잡아줘요. 그리고 고등어의 잡내 같은 경우도 무가 싹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래저래 요래. 이게 무가 고등어하고 궁합이 좋은 잘 거죠. 맞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고등어를 활용하셨는데 편 선생님, 고등어 말고 다른 생선도 활용할 수 있겠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걸로? 뭐 갈치도 괜찮고요. 갈치도 넣고. 어떤 생선도 상관이 없는데 갈치는 이제 한 13분 정도 걸려요. 좀 더 걸리는구나. 네, 13분 정도 걸리고 고등어는 만약에 통조림을 이용하시면 6분 걸리시고요. 6분이고. 생선 통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0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고 국물 살짝 끼얹고 앞뒤로 조금만 조절해 주신 다음에 5분 더 돌리시면 완성이 돼요. 차 교수님, 이걸 들고 가셨다가 전자레인지 딱 가면 10분 땡 하면서 바로 그쪽 자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원래 음식이 좀 될 많이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자리예요. 다녀오겠습니다. 꼭 가져오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이제 생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면 딱 된다. 10분에 한 번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한 번 돌려주시고 5분 더. 그럼 15분 정도 걸리는 네, 거예요? 15분 정도 걸리세요. 그리고 무나 아니면 생선 익힘이 조금 더 익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5분을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네네네. 근데 예전에 저희들은 전자레인지를 한 번만 쓰는 줄 알았는데 요걸 하면서 보니까 역시 그 전자레인지 쓰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이면 5분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고 10분, 5분 나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골고루 익기도 하면서 뒤집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팁으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갔더니 누가 해놨어요 벌써. 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만요. 식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가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등어. 원래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생선조림은 진리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다 보니까 깊은 맛이 과연 느껴질까, 양념은 잘 배웠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살을 해가지고 자, 한번 짜작짜작한 요 양념에 자 살이 이렇게 통통하네요. 섞어서 갑니다. 자, 입으로 갑니다요. 무도 한 점 드시고요. 잘 익었다. 하신 김에 아까 그 잘 익었네, 잘 익었어. 국도 한 모금 이렇게. 제가 알아서 먹을 텐데. 거기 된장국이에요. 어우, 된장국도 제대로 됐네요. 오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찬이 맛있어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반찬을 먹기 위해서. 토마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된장국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는 맛이 어떤지. 아우, 씹을 필요도 없네.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장의 그 맛과 토마토가 잘 어울리죠? 조화가 너무 잘 생각보다? 어울리시죠. 네. 저는 그 토마토는
뭐 크림숲이나 이런 거하고 뭐 어울릴 줄 알았는데 예. 그 된장의 향하고도 참 잘 맞아 떨어지네요. 예. 이거 제가 의외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랑 달랐어요, 맛이. 근데 아마 네. 여기서 토마토가 딱 빠져나가면 네. 이 된장국이 조금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구나. 야, 벌써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리를 다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냉장고에 있는 처치곤란 재료들을 활용한 또 아침 네. 반찬이 있다면서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아침상은 차려진 거고요. 예. 네. 반찬을 할 건데요. 반찬. 아, 네. 그렇죠. 네. 두부 그러니까 같은 아침에 재료가 이걸 좀 바쁘게 예를 들면은 된장국 올려놓고 네. 전자레인지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동시에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선 계란을 하나를 자, 이번에는 두부 활용하는 겁니다. 네. 두부는 진짜 냉장고에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두부가 한꺼번에 없으면 다 왠지 안 쓰는 경우도 불안한데 있으니까. 사다 놓으면은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꽤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부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쓰는 재료예요. 네. 두부는 한번 끓는 물에 데쳐줄게요. 네. 끓을 동안에 이렇게 시금치도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데쳐주시면 오.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당근이랑 양파 다져주셔도 됐고 아니면 이렇게 채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두부하고 이 시금치는 또 조합이 괜찮을까요? 일단은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가 있고요. 네. 시금치는 채소류다 보니까 네.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공급원이에요. 네. 두 개가 겹치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것들을 조합을 해야지만 영양적 균형이 맞거든요. 네. 특히 두부가 씹히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 네. 몽글몽글해서. 근데 시금치가 씹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네. 이렇게 어울리게 네.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맞는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조합들이 신기한 게 시금치 나물도 많이 먹고 두부도 많이 활용하는 맞아요. 재료잖아요. 이걸 근데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예. 네, 맞아요. 좀 예. 완성된 요리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평범한 음식으로 평범하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조화를 새롭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계란하고 네, 당근, 양파, 시금치. 시금치를. 네, 여기에 네.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소금 살짝. 이게 되면은 살짝 계란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예. 가 익으면 네. 일단 두부를. 끓여요, 살짝.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예. 그럼 불순물도 좀 날아가고 두부가 좀 더 단단해져요. 두부를 데치는 게 중요하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부도 살짝만 살짝만. 데쳐주시고. 이걸 또 물기를 빼야 돼요? 네, 물기를 빼야 돼요. 오. 그렇지. 이제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버무리게 되면은 굉장히 네, 물기가 많아서 예. 좀 국이나 이런 스타일로 되기 때문에 네. 물기를 꽉꽉 그렇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 중요한 건 두부를 자르실 때 음. 이렇게 칼 등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으깨요? 네, 자른 다음에 네, 칼 등으로 으깨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부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일단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부 네. 자체가 수분이 많아서 네. 상대적으로 미생물 증식이 쉽습니다. 그럼 미생물이 자라면 표면부터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살짝 넣어주면 표면에 있는 균들이 죽기 때문에 위생적 위생상. 관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면보가 있으시면 면보로 짜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키친타월 이용해 주시면 으깬 다음에 다시 한번 짜요? 네, 다시 한번 물기를 이렇게 물기를 쭉. 다시 한번 제거하고. 그렇게 물기가 나오네. 네, 그런 다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제거하고 네. 좀 마른 상태에서 예. 넣는 게 포인트네요. 네. 지금 딱 보면은 두부가요. 네. 네. 혹시 비슷하게 다른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있지 않으세요? 서양 아이들이 먹는 것 중에 치즈!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부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두부를요 네. 소이 치즈라 그래요. 콩으로 만든 치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것은 흡사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샐러드, 리코타 치즈를 넣은 샐러드로 서양 사람들 볼 네, 수가 네. 있는데 이제 네, 네. 그 채식이 많이 들어간 샐러드를 보는 거죠. 나는 서양 사람들도 두부를 터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거를 소이 치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군요. 지금 먹고 있는 저런 형태의 것은 그 사람들도 두부라고 해주는데요. 네. 이걸 약간 으깨거나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바꾸는군요. 네, 그 사람들은 치즈가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 소이 치즈란 말을 그러니까 사용합니다. 콩으로 만든 치즈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 해가지고 샐러드
샐러드 먹는 거랑 비슷한 모양새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찜기 네.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걸려요. 전자레인지가 조금 더 간편하니까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완성품이. 오, 예. 전자를 또 돌려야 네. 돼요. 예.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침에 10분 정도 안에 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쉽게 반찬, 밑반찬이랑 먹을 수가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무조림, 그 아까 고등어 무조림 하나만 있어도 쉽게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사실 우리가 거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먹지는 않으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이에요. 아, 네. 두부를 또 활용하는군요. 역시. 네, 두부랑 브로콜리. 이 두 가지는 둘 다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이 브로콜리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이 사이사이에 네.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유해 물질이 그래요?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정수기에 뜨거운 물도 괜찮고요. 끓는 네. 물에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아, 브로콜리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오. 그리고 찬물에 한번 담갔다 해주시면 색이 더 이렇게 진해져요. 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뜨거운 물에 네. 살짝 데치라는 의미가 아까 예. 두부하고 똑같아요. 예. 표면에 뭐 농약이랄지 기생충이랄지 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뜨거운 물로 애들을 살짝 이렇게 괴사시키는 거죠. 만약에 너무 익히게 되면 네. 또 브로콜리가 뜨거운 물이 이제 퍼지니까. 브로콜리 자체가 맛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 살짝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건강 주스에 보면 재료로 브로콜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네, 네. 효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브로콜리 하면은요, 그 세계 10대 슈퍼푸드, 즉 슈퍼푸드를 처음 뽑을 때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애죠. 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비타민 C도 많고 그다음에 오. 비타민 A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브로콜리 드실 때 네. 좀 큰 브로콜리 사시잖아요. 예. 그럼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대 있죠, 자, 대. 예. 자, 그 재료 부분 꼭 드셔야 돼. 재료들은 뭘 넣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들기름, 간장, 설탕, 깨. 들기름, 간장, 설탕, 깨. 네. 예. 깨까지 넣어주셨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부도 끓는 물에 한번 데칠 이것도 거예요. 역시 데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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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끓었던 거니까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데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이렇게 몸통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요걸 할 때는 데칠 때 이 부분을 먼저 데쳐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클 같은 거 해드시면 굉장히 예. 맛있고 좋아요. 오. 그러니까 밑둥을 먼저 데치라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아. 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모양대로 데치고 넣으시면 요렇게 될 한번 것 같아요. 데치고 그다음에 뒤집으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오, 이렇게 한번 데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담갔다가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밑둥이 먼저 좀 데칠 수 있도록 데쳐지고. 하겠다. 네네네. 단단하니까 거기가. 예. 아. 그리고 밑둥이 단단한 만큼 아까 채소하고 과일은 껍질 드시라 그랬잖아요. 네. 브로콜리 대 안 먹으면은 브로콜리 80% 버리신 겁니다. 아, 브로콜리 밑둥을 먹어야 네. 되구나, 이것도. 자, 오늘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이 유용한 많이 나오고 팁이 있습니다. 많네요. 예. 자, 두부를 이제 데쳐서. 그러니까 차 교수님이 이론은 정확하신데 실기는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아니, 요리는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생존용 요리는 해먹습니다. 아, 집에서 아내분이 다 해주시겠죠, 사모님이. 예. 제가 먹을 건 만들어 먹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두부가 물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역시. 네, 예. 이렇게 등으로 같이 썰어서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물기를 빼주시면 으깨요?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으깨요. 이제 요 비율은 브로콜리와 두부가 1대1이면 좋아요. 식감도 좋고 양도 버무렸을 때 딱 좋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조합만 봐도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이걸 뭐 드시지 않으면 아침밥 걸르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꼭 드셔줘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침에 진짜 탄수화물 조금하고 단백질 안 먹으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맞죠. 아까 뭐 우리가 전신 건강, 무슨 뭐 뇌출혈, 심장병 이런 얘기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뇌도 그러니까 뇌출혈과도 아까 연관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피가 제대로 돌고 뇌가 활성화되고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할 때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알고 예. 있죠. 또 그리고 이런 거죠. 자고 일어나면 뇌도 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깨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 그럼 뇌를 깨우는 게 뭐냐 하면 예. 씹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브로콜리가 약간 딱딱한 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씹어주시면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에다가 네. 넣어서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요. 아, 이거 간단하네 진짜. 너무 간단해요. 두부 아까 으깼고 아까
아까 소스 만들었고 네. 브로콜리랑 함께 해가지고 으깨서 하면은 끝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끝이고요. 이건 냉장고에 넣으셔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브로콜리가 좋은 점이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쁘실 때 아침에 그냥 냉장 보관해놨던 거 아니, 제가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 뭐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요리하다가 이대로 그냥 먹고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이어트 식품도 굉장히 좋고요. 예. 네, 이렇게 하나 드시면 좋죠. 제가 보기엔 요거 전날 만들어 놨다가요. 네. 아침에 그냥 전자레인지로 그러니까. 한 30초 살짝 데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요것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야.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가장 큰 브로콜리를 고르셨는데요. 역시 두부는 진리예요, 진리. 네. 맛있네요. 진짜 네. 여기서 아침을 드시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침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로콜리 두부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해야죠? 무침. 네. 까지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10분 안에 요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은 분들은, 야, 그것도 복잡해. 야, 그것도 복잡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뭐가 썰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면 다 복잡하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볶음밥을 준비했거든요. 아. 이건 정말 간단해요. 근데 네. 덮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채를 넣으셔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볶음밥으로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거는 계란 2개를 우선 풀어주신 다음에 밥에 넣어서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두시면 계란이 이렇게 흡수를 해요, 밥을. 네. 찬밥 써도 됩니까, 찬밥? 네, 찬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밥 네네네. 하나하고 계란 2개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시면 그냥 섞어서 놔둬요. 네, 맞아요. 보통 찬밥을 볶음밥에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찬밥보다는 미지근한 밥이 더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씻으러 들어가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그죠?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딱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 한 컵 마시고 그 마시는 동안에 계란 탁탁 깨가지고 밥에다 해가지고 버무려 놓고 가서 입 닦고 머리 감고 하고 딱 나오면 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냥 집에서 냉동밥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그 레인지를 한 1분 30초 해동한 다음에 네, 버무리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요. 네. 기름을 두르고. 네, 열이 조금 오면 네. 그냥 네, 그냥 그냥 볶으면 끝? 네. 야, 이게 계란밥이 이렇게 만들기가 쉬웠나? 이게 보통 중국집 가면은 노란 그냥 볶음밥 네.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그거 좋아해요. 네, 그거는 이렇게 후추랑 예. 소금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만 넣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서 기름을 많이 안 두르셨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그냥 볶으면 네. 본인 밥은 그냥 본인이 해먹고 갈 수 있겠는데 이 그렇죠. 정도면? 네. 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안에 안 깨우려고 살금살금 나오거든요. 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네요.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그랬습니다. 문도 혹시 깰까봐 맞아. 살며시 열고 모든 걸 다 맞아, 조심조심하거든요. 예, 아내가 깨면 피곤하실까봐. 씹는 게 제일 부담돼요. 물소리 날까봐. 그리고 문도 꼭 닫고 예, 물도 살짝 틀어가지고 맞아요. 예,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불쌍해지지? 근데 이제 아내에게 일어나서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국경일만 가능하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본인이 아침에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똑같네요. 그렇죠. 그거는. 라면 남자들 쉽게 끓여 먹잖아요. 어유. 예, 갑자기 왜 우리 이런 얘기하는데 불쌍해지죠. 애틋해지네요. 내가 지금까지 본 메뉴 중에 예. 제일 심플하네. 근데 오히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에요. 사실 계란밥. 야, 그 사이에 이미 굉장히 거의 다 완성이 된 네.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고슬고슬해지게 예, 예. 밥이 살아나면요. 네. 이렇게 참기름을 살짝만 넣으면 오. 완성이에요. 아, 야. 참기름 마지막에 네. 완성.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그릇에다 담아서 딱 뒤집고 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손님들 왔을 때 하는 행동이죠. 맞아. 혼자 먹고 가는데 이런 걸 왜 해요? 맞아. 볶은 다음에 프라이팬째로 먹을 수도 프라이팬째로 있어요. 들고 먹어도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한 가지 그 재료가 빠졌어요. 뭐요? 토마토 케찹. 아, 아주 어떻게 보면 오므라이스 그게 냉장고에 느낌이죠. 있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아. 예.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갑자기 남자 둘이서 활기를 서로 공감하고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 지금.
그리고 여기 또 괜히 또 이제 어머님과 부모 와이프들이 네. 여기 이렇게 토마토 케첩을 하트 그려주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요, 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은 분한테 무슨 하트를 그려달라고 합니까? 그렇네요. 본인이 알아서 먹고 가야지. 자, 이렇게 참깨까지 아하, 완성! 자, 이렇게 야. 저희가 아침상을 차려봤어요. 지금까지 만든 요리가 다 있습니다. 네. 아까 토마토와 된장을 활용한 된장국이 있었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고등어 무조림 있죠? 그 옆에 브로콜리, 두부무침, 브로콜리, 무침 있죠? 네. 시금치 계란찜. 시금치 계란찜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식 달걀 볶음밥까지 완성했는데 네. 차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한상 차림 어떤 영양학적으로 네. 좀 괜찮을까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야.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 차리지 않고요. 이 중에 진짜 하나만 챙겨 드셔도, 그러니까 네. 아침밥을 이걸 다 차리라는 거 풍성하게 아니에요? 융성하게 아니라 네. 정말 챙겨 먹는 거. 네. 한 술이라도 뜨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만이라도 꼭 챙겨 드시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욱 씨 한 저는 술 감정 떠보시죠. 이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어나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자, 나오기 전이다 생각하고. 행복한 아침이네요. 네, 뭐 짜장 소스를 넣으시면 짜장밥 되고요. 간은 어떤가요? 간 좋아요. 네. 거기다가 급하면은 반찬 없이 그냥. 이거 소금간만 예. 해가지고 그리고 네. 집에 김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여기다 김치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 네. 야, 오. 그리고 어차피 된장 만들었으니까 네, 된장국이랑 먹어도 맛있겠네. 네. 그리고 또 토마토 아침에는 아무래도 그 밤사이에 뇌가 좀 쉬고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 원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보기에 오늘 나온 것 중에 이 밥 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정말 조금 오늘 네.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살펴봤는데 단 10분이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아침밥 거르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살림법도 네.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네. 미니멀리즘의 바람을 타고 허례허식 없는 작은 파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돌잔치도 소규모로 준비하는 부모들이 많다는데요. 네. 우리 아이의 평생에 한 번뿐인 돌잔치 알차고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저는 든든하게 가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들려오는 스타들의 스몰 웨딩 소식. 스몰 웨딩 문화와 더불어 소규모 돌잔치를 준비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아이가 있는 여성의 92%가 소규모 돌잔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다른 분들 초대하는 것도 좀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비가 절감되고 또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보여주기 시기의 돌잔치는 가라. 평생에 한 번뿐인 우리 아이의 특별한 날. 알차고 실속 있게 보내는 방법 지금 굿모닝에서 공개합니다. 돌잔치의 평균 비용이 260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 7만 원대의 돌잔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단돈 7만 원대의 돌잔치를 할 수 있을지 다민이의 돌잔치가 열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돌 전문 연회장 못지않은 풍성한 돌상이 돋보이는 돌잔치. 요거 다 얼마에 준비하셨대요? 이렇게 이쁜 한복까지 포함해가지고 7만 원대밖에 안 들었어요. 와, 실화 맞나요? 돌상에 준비한 소품들만 한가득. 다민이의 고운 한복까지 저렴하게 준비한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다 택배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 안에 설명서를 보고 간편하게 했어요. 설치하는데 한 15분 정도? 게다가 돌상 준비에 걸린 시간은 단 15분?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해봤는데요. 다희씨 부부 앞으로 도착한 커다란 택배 상자. 사뭇 비장한 각오로 택배 상자를 열어봅니다. 마침내 드러낸 택배의 정체는 바로 다민이의 돌상 소품들입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다민이의 돌상을 차리기 시작한 지 단 15분. 금세 화려한 돌상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제가 임신하기도 했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돌잔치 하려고 이렇게 빌리게 됐어요. 돌상에 필요한 각종 소품들은 물론 화려한 장식품까지 소규모 셀프 돌잔치를 준비하는 초보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돌상. 이제 저렴한 가격에 준비할 수 있겠죠? 건강히 오래오래 살자.
정말 합리적이에요. 이제 현수막에서부터 상의며 돌잡이 용품 그리고 실타래 등등 준비해 주셨어요. 단아한 느낌이 돋보이는 전통 스타일의 돌상부터 고풍스러운 느낌의 궁중 스타일 돌상, 세련된 모던 스타일의 돌상까지 선택할 수 있는 돌상 디자인만 무려 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 맘에 쏙 드는 돌상을 직접 고를 수 있다 보니 그 인기 또한 치솟고 있다는데요. 소규모 셀프 돌잔치 열풍에 덩달아 쉴 틈 없이 바빠진 돌상 대여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도 쓸 수가 있는데 돌상을 좀 더 알차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데코용으로 쓰는 건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직접. 아이의 한 번뿐인 돌잔치를 믿고 맡겨주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디자인과 질 높은 소품 제작은 물론 철저한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돌잡이나 돌상용품을 들어온 거를 저희가 세척 후 다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만지고 입는 만큼 세탁과 소독을 통해 관리도 꼼꼼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처음 저희가 사업할 때보다 한 5배 정도 매출이 늘었고요. 한 달에 택배 건수만 해도 한 200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아이를 위한 진짜 돌잔치를 준비한 부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더욱 알차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주위에서 결혼하고 이제 애들 돌잔치도 앞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집에서 다민이의 기분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파티해서 좋았고요. 또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돌 기념 촬영인데요. 누구나 한 장쯤은 꼭 가지고 있는 돌 사진. 소중한 그 순간을 무려 20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의 한 사진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다양한 컨셉의 아이 사진 촬영이 한창인 이곳. 어떻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지 직접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봐도 끝이 없는 다양한 컨셉의 배경들. 그에 어울리는 소품들도 빠질 수 없겠죠. 게다가 준비된 의상들만 해도 무려 100여 벌에 이른다는데요. 실내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하고 야외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 모두 포함하면은 한 20-30컨셉 정도 나오는 세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세트를 저희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남긴 소중한 사진들은 훗날 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다 담아둘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컨셉의 사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모두 담을 수 있어 더욱 인기라는데요. 진짜 너무 이쁘다. 날씬해 보이고 여신이야, 여신. 네, 이렇게 따로따로 찍다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가격적인 부분도 덜 부담이 되고. 그대로 어머니 미소만. 100일하고 돌까지는 유료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의 촬영은 만사, 신생아, 50일, 두돌, 가족사진까지 이렇게 서비스해드리고 있어서 고객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삭부터 두돌 촬영까지 실속 있는 가격으로 성장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얼마 전 돌이었던 하은이의 사진 촬영 현장. 표정 연출이 힘든 아이들의 촬영은 순간순간의 생생한 표정들을 포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그때 비장한 각으로 등장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양손에는 그녀의 비밀 병기까지. 많이 간다. 우와! 박수! 아이 촬영 전문 스튜디오답게 아이들 달래는 솜씨도 수준급. 덕분에 아이도 부모도 즐겁네요. 애기들이 이제 웃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 소품이나 그런 거 이용해서 잘 달래 웃는 사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달래서 그러면 좋은 사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의 아름다운 사진들. 부모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 애기 너무 이쁘게 찍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족 사진이 없었는데 가족 사진도 예쁘게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100일 촬영 왔는데 소품도 다양하게 많고 아이들 전문 스튜디오라 그런지 다양한 컨셉으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뿐인 우리 아이의 특별한 돌잔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알차고 뜻깊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날씨가 차갑고 건조해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관리인데요. 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고민이다 하신 분들,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맘때 피부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곳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피부 관리하는 비법 지금 확인해 보시죠. 훌쩍 다가온 겨울. 하지만 겨울은 여성들에겐 달갑지 않은 계절인데요. 피부가 갈라지고 당기고 많이 그래서 고민이에요. 찬바람 많이 부니까 화장도 많이 뜨고 각질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겨울철 건조해진 대기로 인해 생기는 피부 건조증.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심각한 질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겨울철이 되면 온도도 낮아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되게 건조해지죠. 일단 건조해지면 그 부분이 가려워지고 긁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악화될 수 있고 또 아토피 같은 또 습진 같은 그런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조해지면 주름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유독 겨울철만 되면 피부 건조함으로 고생했다는 40대 김나경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나이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건지 겨울만 되면 트고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서 좀 고생했어요. 건조함을 방치하면 노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섬세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김나경 주부 역시 피부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데 요게 바로 그 비결이랍니다. 천연으로 만든 병풀입술 세럼이에요. 호랑이 풀이라 불리는 병풀잎 추출수로 만든 천연 화장품이 바로 피부 비결. 병풀잎과 줄기에 있는 마데카식산 성분은 소염 및 진정작용이 뛰어난 화장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겨울철이 다가오면 국산 유기농 산물과 허브 등 식물성 원료를 추출해 만든 천연 제품을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는데 그렇다면 천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한 김나경 주부의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바로 피부 검증 들어갑니다. 피부 측정기로 유수분을 측정해 봤는데 수분은 58.9%, 유분은 26.5%. 비교적 유수분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유수분이 매우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유수분이 부족해진다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는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분과 수분 어느 쪽 하나가 치우치지 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피부가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 원료 화장품은 겨울철 쉽게 깨지기 쉬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겨울철 피부 관리할 거예요. 이처럼 피부 관리는 여성들의 평생 숙제. 보이는 피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부 역시 최대 고민이라는데 습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피부가 조금 짓무르는 느낌이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러블들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여성의 속살, 즉 Y존은 다른 피부 구조와 달리 진피층이 없어 보호층이 약해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Y존의 피부가 가렵고 붓고 짓무르는 이유 중 하나가 생리대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사실. 생리 때는 피부가 연약하게 돼서 생리혈을 빠르게 잘 흡수하지 못하면은 분비물에 장시간 노출하게 되어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균 대신 잡균들이 증식해서 세균성 질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제품들이 모인 현장에 여성의 말 못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템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는데 수많은 업체 중 여성들 시선 사로잡은 이곳에 있을까? 안 되지만 이제 얘가 얼마만큼의 흡수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순식간에 생리혈을 흡수. 그런데 갑자기 휴지를 올려 손으로 꾹꾹 누릅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거를 엉덩이라고 치면 다시 엉덩이에 묻죠. 이 생리대의 정체는 뭔가요? 처리하시기도 힘들고 특별한 기능성 패치가 들어있고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리고 이제 통기성 팩스트를 쓰다 보니까 통풍이 되고 습하지 않고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보이지 않는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생리대. 그 비밀은 생리대 소재에 있었는데요. 경산목에 들어가는 원단이에요. 물을 머금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고 역류를 하질 않아요. 7개 층의 구조로 만들어요. 7중 구조로 흡수체를 감싸고 있어 생리혈이 역류할 일이 없다는 것. 오, 다시 봐도 신기한데요. 이 생리대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리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검은색 줄무늬가 핵심 기술인데요. 이 생리대를 보시면 이게 저희 턱수바둑 패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이온 원적외선이 나오는 이런 천연 패치예요. 기능성 패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이온은 무려 523. 근데 음이온이 피부 건강에 효능이 있을까요? 일단 음이온은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이온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작용하는 걸 좀 억제해 주죠. 이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도 악화시키고 또 염증도 악화시키고 하는 그 피부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피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성 패치가 적용된 생리대는 이미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이를 직접 본 여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뽀송뽀송해서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느낌이라던가 피부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는 요즘. 올겨울엔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로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 8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밤부터 흐려지면서 빗방울이 내릴 전망이었는데요. 현재 우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원래 어제는 굉장히 추워서 옷깃을 바짝 여몄는데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유롭게 코트 입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기질이 맑아서요, 이 점심 드시고 산책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기온 4.8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고요. 밤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1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추위는 없겠지만요. 모레 수요일부터 기온이 곤두박질쳐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목요일에는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역의 중심으로 끼어있던 안개는 해소되고 있고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저녁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4.8도, 대전 2도, 부산은 10도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이 13도, 부산과 대구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수요일 서울이 0도,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처음으로 서울이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수능 한파가 전망이 됩니다. 네, 겨울을 앞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을에 어울릴 법한 클래식 하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추운 나라 러시아에서 태어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그려낸 가을입니다. 이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사계, 10월, 가을의 노래인데요. 이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쌀쌀함을, 쓸쓸함을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흘러가는 가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 들으셨죠? 이번 네. 주가 많이 추워지네요. 특히 이제 목요일이 수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날도 영하의 기온이라고 하니까 희한하게 수능일만 되면 따뜻했다가 네. 수능 한파가 오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추워지는데 드네요. 네. 예, 그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3일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모든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7시 30분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